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신속한 안건 처리 절차에 태웠다고 하는 세 가지 법률이 있었죠. 선거제와 관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 관련 법안과 또 이른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른바 사법개혁 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가 보는 견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결국 검찰의 힘을 좀 빼자고 하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국 민정수석은 그 본연의 임무인 소위 그 검경의 사정 활동이나 또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그러한 인사검증 또 그 밖에 또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민심 동향의 어떤 그런 파악 등에 있어서 거듭 실책을 범해 왔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 법체계의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가 과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마치 주도를 하고 그 내용을 말이죠, 국회 입법부를 상대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러한 것이 도대체 맞는 일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직책은 그 소관 분야, 이 사법 또는 이 검찰 이 업무가 그 소관 분야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제도를 고치고 법제를 바꾸고 하는 이 문제는 법무부나 혹은 법원 또 검경의 문제니까요. 또 이 경찰을 감독하는 또 행정자치부 이런 일단 이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개혁위원회랄까 어떤 TF를 만들어서 일을 앞서서 해 나가고 민정수석은 그거에 있어서의 어떠한 일종의 조정 역할 이런 정도에 거쳐야 할 것임에도 마치 사법개혁을 앞장서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도 문제겠습니다만 내용 면에서 본다면 요컨대 사법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 소위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사법부가 이 살아있는 권력의 그러한 일탈과 비리 등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개혁의 본질이다. 개혁의 주된 초점이 놓여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상당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국회가 이와 같이 국회라기보다도 민주당과 야하 3당이 야합을 해서 이와 같이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리얼미터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도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론을 중시해야 되지만은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이런 논의들은 그 논의의 내용에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거기 안에 담겨 있는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러한 여론을 물었을 때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다 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어떻든 조국 민정수석은 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제도를 놓고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아주 누더기가 된 그런 현실에서 이것이 여야의 어떤 정치 타협의 산물,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하는 아주 희한한 궤변까지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선무당이 혹은 이러한 제도의 어떤 그런 내용과 그것의 현실 작동에 있어서의 그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그저 모양에 추구하는 모양에 치중하는 그러한 강남 좌파의 어떤 그런 어설픈 오류가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또한 아쉽습니다. 차례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은 공수처 설치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공수처의 설치 문제가 정치권에서 혹은 학계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수사기관, 그 중에서도 검찰이 어떠한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또 여당 국회의원, 기타 권력 실세, 또 그 밖에 고위공직자, 또 판사, 검사 등 이런 사법기관의 종사자 등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러한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할까? 이렇게 해서 온전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주로 야당에서 그러니까 주로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었고 지금 현재 여당이 된 지금도 공수처를 만들자 하는 그런 현실에 있고 반면에 지금 한국당 또는 그 전신이었던 정당을 놓고 봤을 때 이 한국당은 여당 시절에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를 했고 지금 현재 야당인 입장에서도 반대를 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하던 주장도 뒤집는 일이 다반사인데 어떻게 공수처 문제는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지금의 여당 시절에도 계속 만들자고 하는 입장이고 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당은 항상 이러한 개혁적인 주장 혹은 어떤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항상 반대만 하는 어떤 그러한 입장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사실 내용을 놓고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즉, 이 공수처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이 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국가 과제가 많이 있고 특히 경제가 아주 폭망을 해서 민생이 어려운 이 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급성도 없는 사법개혁에 이렇게 매달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공수처의 설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떤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여러 차례 그런 책에서 글에서 그런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인 것 같이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수처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공수처의 모습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그 공수처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야당인 입장에서 여당 권력층을 향해서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단죄를 하지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권력의 실세, 국회의원, 대통령 측근 등 이러한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의 그 참 이 수사기관으로서, 특별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 지금 현재 이번 패스트 트랙에 추진된 것을 보면 대통령 측근이나 또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즉 국회 어떤 통과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 타협을 구실로 해서 이와 같이 정작 공수처가 주 타겟으로 삼아야 될 그런 권력 실세들을 수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와 같이 수사의 대상을 물론 대통령 측근이나 국회의원도 수사의 대상은 됩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소의 범위에서만 제외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속성상, 수사기관의 속성상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동인이 생기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절름발이 공수처, 누더기가 된 공수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사의 대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공수처의 그러면 수사 주체, 즉 공수처에서 실질적으로 이 수사를 맡을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본다면 말이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통령의 통제 밑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제 밑에 둠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어떤 그 시비 요인을 처음서부터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검찰을 불신하고 검찰을 두고서 공수처를 왜 만들겠습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이 검찰의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그 편향성,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또 공수처 검사들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진 그 법안을 보면 공수처 검사가 25명인데 현직 검사는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25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12명까지만 검사로 채용을 하고 현직 검사로 충원을 하고 나머지 13명은 결국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충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주로 검사로 들어갈 것이냐. 많은 분들은 이것은 결국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어떠한 법조 경력을 갖추어서 어느 정도의 균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되어주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편향된 그 이념 성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리고 공조직의 근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개성이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 되는 그러한 조직 경험을 해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독선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검사가 되어서 주어진 이 권한을 무기로 휘두르기 시작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수처의 수사 주체도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컨대 이 공수처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수처가 민주당이 원래 주장해왔던, 야당 시절에 주장해왔던 그러한 정신으로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가차없이 어떠한 단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원칙과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소신 있는 기관으로서 그걸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공수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더기 검찰청, 공수처, 무늬만 공수처라고 한다 같으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할 테면 제대로 해야겠죠. 공수처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이 만약에 정말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수처가 정말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나 그 측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어떤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루킹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수처로 하여금 조사를 하겠다. 그러한 의지의 피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결국은 오로지 상대방 권력의 어떤 상대 진영에 있는 또는 죽은 권력 혹은 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판사 검사들에 대한 기소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든다고 한다 같으면 결국 판사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함부로 어떠한 수사나 어떤 그 단죄를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적어도 지난 20년 가까이 경찰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용어로도 썼었고 어떻든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된 권한들을 좀 경찰에게도 좀 그런 권한을 인정해서 경찰의 어떤 그 권한을 좀 늘려달라는 그것이 결국은 정치권의 타협에 의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다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단호한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1차 수사는 사실 경찰이 이미 현재도 90% 이상의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찰이 나름대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혹은 어떤 국민들의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이것은 막 끝내자 덮어버리자 하게 되면 전혀 법률 전문기관 전문성이 더 높고 법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서 전혀 그 사항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사법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단순히 기관 대 기관 간의 어떤 그 권력 힘의 다툼이야 권한의 다툼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잠재적으로 어떠한 피조사자의 신분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검찰총장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와 같이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결국 피조사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누구라도
사건 관계인이 될 수 있는 어디 국민들의 권익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충실한 또 효율적인 제도인가, 이것이 제도를 설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검찰이 누리고 있던 권한의 일부를 경찰에게도 주어서 이것이 수사권의 경쟁 관계로 되면 결국 당하는 것은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굉장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어떤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들의 권익 수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떠한 결론이 내려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검찰총장의 우려이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그냥 이것이 일사천리로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서는 곤란한 일인 것이고, 충분한 논의가 되거나 적어도 현재와 같은 이런 설익은 그야말로 백년서생이라 그러죠. 정말 현실에 대한 감이 전혀 떨어지는 그러한 조국 수석이 이와 같이 이상론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제도가 그냥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검찰의 개조 방안을 전혀 성격이 다르고 이질적인 선거 제도와 결합을 해서 야3당과 서로 짬짬이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순수하지 못한, 국가의 백년 대계에도 해당하는 사법 제도를 이와 같이 짬짬이로 해결해서 자신들의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 검찰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도 정말 이 적폐 수사뿐만 아니라 평상시 수사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원성을 살 정도로 어떤 수사권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막 검찰이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검찰보다 더한 괴물을 공수처라든지 통제받지 않는 공룡 경찰로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게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그러한 정말로 나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사법개혁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논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